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요. 지금 쿠팡이 2022년 3분기 실적, 곧 11월 9일, 10일 정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마 예상대로라면은 쿠팡 6조 원대 분기별 실적 나와갔고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어떤 주식, 실적 흐름 관련된, 또 내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쿠팡이 지금 자체적으로 물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택배사의 어떤 라이벌 관계, 그 2회 시리즈로 특집 나가겠습니다. 우선 쿠팡의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것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세상의 변화가 빠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우리가 먹거리 의식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어야죠, 먹어야죠, 생활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식입니다. 시계 문화, 상온 상품부터 식료품, 콜드체인의 HMR,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쿠팡이 2021년 3월 10일이네요. 주식 미국 뉴욕에서 상장해갖고 시가총액 100조 원 하면서 쭉 작년 2021년 30달러까지 가고 올해 최저가가 이제 5월 9일로 기억합니다. 9.35달러. 근데 이제 최근에 반등해서 19달러까지 가다가 17달러, 18달러 그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올해 쿠팡이 지금 실적이 개선됐다는 건 뭐냐면은 워낙 기업들은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요. 스타트업 하면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A, B, C, D.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올리고 또 그만큼 자금이 커지면서 또 기업이 투자받은 걸 갖다가 다양한 인프라라든가 사업 역량을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0.75가 4번 올라가다 보니까 뭐 미국도 4.0, 그래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시황들이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쿠팡이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뭐 2010년 이후에 시작해서 2015년 로켓 배송 시작하고 15, 16년, 2017년 매출 뭐 2조 원대, 18년 4조 원대, 19년 6조 원대, 주식 상장한 2021년에는 2020년 실적이 약 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그냥 매출액이 엄청 커졌어요. 물론 이제 물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유통 물류를 25년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해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발주가 나갑니다. 그러면 발주가 나면 물류센터에서는 물론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발주가 나가면 그 순간에 뭐 하포장해갖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계속 빠른 쪽으로 해서 출고 라인까지 와줘야 돼요. 자, 쿠팡은 그 다양한 전국에 뭐 거의 물류센터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거의 뭐 명칭을 풀프랜트 센터라 해서 전방 배치한 물류 거점으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에 누적 적자가 많았어요. 당연히 지금 한 2021년도 매출 22조 원대, 작년에 영업 손실이 뭐 덕평IC 화재 손실 뭐 2,600억 손실부터 포함해서 1조 8천억 넘었거든요. 근데 누적이 한 5조에서 6조가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쿠팡은 실탄을 장전했다. 3월 10일 날 뉴욕 상장하면서 100조 원에 4조에서 5조 실탄 장전해서 지금 아마 실탄이 남은 것도 한 2조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많은 물류 사업을 했는데. 근데 경제기업은 어떻다? 온라인.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 신세계가 인수했죠. 그렇지만은 오프라인에 요즘 한계도 있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공영기업이라고 해도 결국 실탄에 대해서 워낙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할 때도 3조 5천억, 5,600억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금 투자금 이에 관련된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 힘들고요.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네이버는 물건을 팔지만은 플랫폼에서 팔든지 아니면 거래처를 팔아주지만은 물류는 다 누가 한다? 물류회사, 택배회사나 물류의 연합군들한테 지금 다 맡겼어요. 2022년 1월에 M배송을 시작한답니다. 시간대 맞춤형 배송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 기간 한 달, 2달 스타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지금 안정화되고 확대하는 상황이 좀 있겠죠. 이 상황에서 누적된 쿠팡이 올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2022년에 1분기 6조 원 매출 손실 줄었습니다. 2분기는 약 700억 정도의 손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 하루 이틀 후면은 이제 이 실적이 나오겠는데요. 3분기 실적은 뭐 더 접어질지 아니면은 좀 많아질 때 4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는 물건을 많이 파는 만큼 또 영업 손실이 커져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 25조 원대, 분기별로 6조 원입니다. 항상 4분기는 매출 규모가 더 커지니까요. 영업손실 지금 애널리스트나 미국이라든가 또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데이터를 내놓은 거 보니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손실 5천억 적자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걸 갖다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2023년 빠르면은 매출 규모는 뭐 그전에 어디에 CS 스위스 크레딧이 발표한 자료도 보니까 올해 25조 원, 내년에 28에서 30조 원, 그 다음에 후년에는 30조 원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 영업 손실이 적을 거다 했는데 이 상황으로 만약에 3분기 실적과 4분기가 잘 나오면요. 내년에 소폭 흑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지금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유통기업 한 500조 원 이상 중에 200조 원이 넘어섰어요. 작년에가 190조 원대 이상이고 올해는 한 210조 원 이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쿠팡이 이전에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거래 대금 데이터를 보니까 쿠팡이 네이버를 앞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과 물류를 갖다 같이 하면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데 물건을 팔면서 물류 갖다 주면 어때요? 뭐 빨라지겠죠, 주문은.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류 중에 택배 회사들은 유일하게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이버는 연합군들하고 뭐 CJ대한통운도 콜라보, 또 신세계 이마트도 그 전에 콜라보, 물론 쿠팡도 지금 자기네가 자사 물량, 확보했던 물량, 재고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은 자기네가 직접 뭐 로켓 배송, 후레쉬 배송으로 빨리빨리 갖다 줘요. 뭐 와우 4,990원, 와우 회원한테는 뭐 새벽도 갖다 주고 하겠죠. 무료 배송이니까. 근데 그 외 같은 경우 만약에 주문해 갖고 플러스 2일, 3일 후에 되는 건 어때요? 대한통운 그 전에 이제 한진하고도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베이 코리아는 앞으로 물건을 팔지만은 물류하는 회사는 따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쿠팡이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하면은 쿠팡 영업 손실이 아니라 영업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했냐면 쿠팡을 갖고 있는 지분 아직까지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한 10에서 20% 매각을 했어도 거의 4억 주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탑 10 안에 5곳이 지금 거의 2분기에서 3분기에 걸쳐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겠죠. 매도가 많으면 주가 떨어지겠죠. 자, 모건 스탠리 295만 주, 캐피탈 인터내셔널 510만 주, 티로 프라이스 592만 주 추가 매수, 필델리 인베스트먼트 보유주식 90만 주 추가. 그래서 지금 138개 기관 투자자들 6,027만 주를 갖다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관, 우리가 뭐 기존하고 이제 신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42곳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에 이제 쿠팡이 거의 공모가가 35달러 해갖고 지금 한번 정리하면 49달러, 장중에는 뭐 50달러 넘어섰지만은 움직이다가 계속 하향 곡선에 2021년 말에 30달러를 가다가 올해 2022년 스타트한 시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다 20에서 30에 주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 같이 맞물려서 쿠팡도 5월 9일 날 9.3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0달러 마진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19달러, 20달러 목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관련된 뉴욕의 S&P 500 지수 관련 지수 동향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 상황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지만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쿠팡이 독보적으로 앞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에서는요, 고객을 확보하려면 플랫폼입니다. 과거에 뭐 지금 아마존이 했던 것도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못하는 건 뭐예요? 물류 대행은 누구예요? 물류 기업들한테 콜라보를 했어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줬죠.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유통과 물류를 같이 움직이면서 기존엔 선투자했지만은 어느 정도 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물류센터에서 피킹하고 또 출고 나가서 고객 앞에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완 오다, 완 딜리버리의 비용, 총 비용 구조를 줄여나가는
아니면은 이익 구조를 늘려나가는 이 부분이 기업의 가치 반영에 많이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거래하는 이제 뭐 쿠팡이 되든 네이버가 되든 이베이커리든 우리가 회원 가입하든지 아니면 유료회원이 돈을 내잖아요. 모든. 뭐 거기에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충성 고객들은 회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요즘은 조금 줄었다고도 하지만은 쿠팡은 1회만 사용할 활성 고객 1,700, 1,800만 명, 그 다음에 4,990원을 주고 사용하는 와우 고객 같은 경우는 900에서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제를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회비를 미리 받으면서 캐시프로 유동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우선 좋은 점이고, 또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성장 시대 어때요? 물건이 싼 거 사잖아요. 그래서 코스트코하고 우리가 다이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도 싸지만은 우리 소비자들이 자주 가는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기업하고 지금 비슷하게 쿠팡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객단가도 이제 물론 당연히 올라가겠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쿠팡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저는 이제 다양한 어떤 글로벌 시장 속에서 쿠팡은 미국의 INC 회사고 한국은 쿠팡에 관련된 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만, 일본은 뭐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제3국에서 어떤 쿠팡의 거점 전략이라든가 글로벌 사업 이 부분이 미국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자, 이번 시간은 쿠팡의 주식 관련해서 시가. 그래서 지금 한 40조 원 이상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20달러의 모멘텀을 넘어서면은 25달러까지 순항할 걸로 기대하면서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쿠팡과 물량을 움직이는 택배 회사들, 전자상거래 온라인 빅3 구조의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